네, 목요일 오늘의 코인 2부 서범석의 STO 레볼루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또 시장을 찬찬히 들여다봐 주실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도를 높여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대표님부터 모셔볼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범석입니다. 오늘도 먼저 일단 지금 지난주에 그 알트코인이 폭락하는 그게 있었고 어떤 이유인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 전에 일단 그 지난주에 퍼즈가 잘생겼나 제가 잘생겼나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퍼즈님 와서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노트에 진짜요? 와서 그냥 크크크 하고 이제 가셨는데 그런 댓글이 하나 있었고 오히려 여유가 넘치는 댓글이었는데요. 좀 기분 나빴어요. 그런 댓글이 있었고 또 하나 댓글이 있었습니다. 노트북에 네. 패널을 교체해야 되겠다. 아이고. 절 얘기하는 거죠. 네, 아이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뭐였을까 생각해보니까 지난주에 얘기했던 게 결론만 얘기하면 전망하기 어렵다. 모르겠다. 그쵸. 이런 얘기를 했었죠. A 곱하기 B 곱하기 맞아요. 변수가 많다. 변수가 너무 많다. 너무 큰 변수가 남아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를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김치 프리미엄 얘기하면서 네, 맞아요. 김치 프리미엄이 이제 제로가 됐다는 건 아마 시장이 아직 좀 주춤할 것 같다. 이런 전망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네. 사실 시장의 바람과는 반대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런 게 조금은. 아닌가 하는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제 긍정적인 얘기를 좀 가져오셨나요? 기분이 좋을 만한 얘기를 오. 사실은 이제 어떤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 저 스스로도 그렇고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위험합니다. 그런 얘기들은 위험하고 사실 저는 오히려 좀 더 좀 더 부정적으로 얘기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먼저 아까 트럼프 얘기 DJT 코인 얘기하면 맞습니다. 트럼프가 연관이 있냐 없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DJT 코인이 실제로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미 대선이 지금 올 11월에 지금 예정돼 있는데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현 대통령이 지금 맞붙을 예정이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이제 강력히 내세우고 있는 게 자기는 암호화폐 대통령이다. 지금 바이든이 하고 있는 가상자산과의 전쟁을 종식시키겠다. 지금 상당히 강력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그 선거 전략 차원에서 네. 상당히 트럼프가 잘하고 있다고 보는 게 영리한 전략을 세우고 있는 제 생각에 건가요? 좀 자기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일단 전략 차원에서 봤을 때 일단 일반 대중들이 그렇게 비트코인을 저는 결사 반대합니다 하는 사람들은 없단 말이죠. 네, 맞아요. 하지만 이제 지지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이제 탄탄한 이런 면이 있어서 확실한 이제 지지 기반을 할 수 있다는 측면이 하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지금 전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뭐라도 이제 뭔가 탈출구 뭔가 변화 이런 걸 바라는 거를 생각했을 때 오히려 이제까지 규제를 했던 것보다 앞으로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밀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우는 게 상당히 유리해 보이고 지금 스탠다드 차터드에서 이제 전망을 내놓은 게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15만 달러까지 비트코인이 15만 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이제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늘 말씀드렸듯이 15만 달러가 될지 네. 20만 달러가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트럼프가 되면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상당히 상승할 수 있다고 이제 보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을 한번 얘기해 보시는 건가요? 아까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강력한 지지 집단이 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뭔가 돌파구를 찾고 있을 것이다라는 네. 측면에서 요 경제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트럼프가 코인을 직접 출시할 계획을 2달 전부터 갖고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트럼프가 실제적으로 상당히 이제 암호화폐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 계속 여론조사 같은 게 나올 텐데 분석하는 언론이나 이런 데서 계속 그런 분석을 낼 겁니다. 여론조사 했더니 트럼프가 높아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이런 얘기들을 계속 이제 대선이 끝날 때까지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앞으로 실제로 누가 당선될지 또 마음속으로 응원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규제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금융위원회에서 가상자산과를 신설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우리도 이제 제대로
뭐 꼭 규제로 틀어막겠다 이런 것보다는 뭐 규제를 할 건 하고 제도권으로 이제 편입을 시키겠다 이런 의지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또 하나 재밌었던 게 원래 이제 금융위 소속 직원들하고 코인 투자를 하면 상당히 다들 이제 부정적인 걸로 봤고 네. 금융위는 또 너무 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곳이다 보니까 직원들 코인 투자를 반대를 했었는데 지금 금융위 소속 직원들도 코인 보유를 할 수 있게끔 지금 공무원 행동 강령 개정 작업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시장 전문성 확보라는 차원이 첫 번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코인 투자를 해봐야 뭐 정책도 낼 수 있고 뭐 할 수 있을 텐데 뭐 정작 코인 투자도 못 하는데 무슨 우리가 정책을 만들 수 있냐 이런 취지에서 코인 보유를 일부 허용한 걸로 보이고요. 대신에 이제 이런 단서 조항이 붙더라고요. 투자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나는 시장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코인을 갖고 있는 거지 투자 목적은 없다. 이거 어떻게 뭐 명확히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뭐 이런 단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 규모, 횟수, 종류 등을 이제 사전 신고해야 한다.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사실 뭐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조금 아쉽다, 조금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해야 될까요? 시장 정문서 확보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너무 사실 말로는 허용인데 뭐 투자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어떻게 명확히 해야 될지, 그러니까 또 사전 신고해야 되는 이제 범위가 투자 규모나 횟수, 뭐 금액 등을 이게 제한된 상황에서 또 사전 신고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이게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만큼 활발한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 들고, 그래서 어쨌든 뭐 노력은 보인다. 네. 뭔가를 하려고 하는 노력은 보인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그 다음에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알트코인이 갑자기 막 10몇 %씩 일제히 빠지는 사건이 있었죠. 우리 네. 그 거래소에서. 그래서 크게 이제 이유를 보면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기준금리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국내에서 발표된 이제 어떤 것 때문인데 하나씩 살펴보시죠. 일단 지난주에 그 FOMC가 열리면서 이제 연내에 기준금리를 한 번 정도 인하할 것 같다고 이제 시사하는 바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밑에 그림이 좀 힘에서 잘 안 보이는데 이제 FOMC 위원들이 점을 찍죠. 그래서 점도표라고 하는데 이 결과를 보면은 지금 올해 말에 적정 기준금리가 그 중간값을 본다면은 점도표에 5.125%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지금 위원들이 이제 투표를 한 걸로 봤을 때 5.125가 되려면 연내에 한 1회 정도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이제 볼 수 있고, FOMC 위원들의 이제 의지의 평균값이라고 보면 되죠. 5.125 그러니까 1회 정도 볼 수 있는데, 또 이제 세부적으로 뜯어보면은 1회 인하해야 된다는 게 7명, 또 2회 인하를 해야 된다는 게 8명이었기 때문에 또 뭐 안 해야 된다도 있었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2회 인하까지가 8명이니까 뭐 딱 우린 1회다라고 하기는 어렵고 2회까지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쨌든 이번에는 동결이 됐지만 금년 내에 한 번 혹은 두 번까지도 금리 인하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측면이 있었고, 근데 이제 코인들이 하락한 건 어쨌든 당장은 동결됐고 뭐 1회, 2회 이러니까 원래부터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금리 인하가 더디겠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뭐 투자 시장이 좋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게 돌았습니다. 국내 이제 알트코인들이 갑자기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를 보면은 일단 커뮤니티에 갑자기 업비트에 상장된 코인들 중에 이제 24개를 이제 명시를 하면서 이것들은 상장 폐지가 될 것이다라는 이제 글이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돌면서, 사실 뭐 네. 근거는 없었죠. 뭐 리스트업 정도인데 이게 돌면서 상당히 갑자기 하락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요 돈 이유도 있습니다. 요런 이 돈 게 뭐냐면 지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이제 7월 19일부터 이제 시행될 예정인데, 그거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 앞으로 이제 암호화폐 상장이나 상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국내 전 거래소에 이제 일괄적으로 적용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네. 그 중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뭐
심사 요건 같은 경우에 뭐 4개 부분이 있고 총 8개의 뭐 요건이 있고 또 하나는 뭐 질적인 심사 요건도 있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상장과 상패를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또 그리고 분기마다 1회의 유지 심사를 하겠다. 이거 상장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도 분기마다 한 번씩 심사를 하겠다가 됐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에 총 등록된 코인 수가 600개라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네. 정확 국내 이제 모든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600개라고 하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전수 조사를 하게 되고 이렇게 이 기준을 적용하면 뭐 이게 상패가 되겠다 이런 이제 뇌피셜이 돌면서 어떤 분이 이제 커뮤니티에 그런 리스트를 했겠죠. 네. 뭐 이런저런 것들이 겹쳐서 이제 갑자기 하락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블록체인 뭐 한 미디어에서 뭐 이런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7월 달에 이제 법 시행된 이후에 한 30개 정도 안팎으로 코인이 유지 심사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완전 뭐 특정 코인을 했기 때문에 뭐 그거 일일이 맞다 안 맞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상당 부분 이제 심사를 받아야 되고 실제로 상패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이렇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슈들 전반에 대해서 조금 짚어주셨습니다. 우선 뭐 금리 인하와 관련돼서도 점도표를 저희 지난 방송에서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평균값으로 따지자면 연내 1회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점도표 상을 세부적으로 봤을 때 연준 위원회 다수가 2회 인하를 예상을 했다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는 2회 인하까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 국내에서는 규제가 시행될 예정이죠. 600개의 코인,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 중에서 30여 개가 유지심사 대상이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우선 나만 놓고 보더라도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불안감이 드는 게 당연한 일이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아닐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른다라는 생각에 조금 더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투자 심리의 위축이 지금 알트코인의 가격 하락으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님 요즘 정말 시장 분위기가 좋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심장이 철렁철렁 하거든요. 맞습니다. 저의 최측근도 뭐 매일같이 비명을 지르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서 멘탈 관리도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 맞아요. 어떻게 시장을 좀 바라봐야 조금은 더 단단하게 지켜갈 수 있을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되고 그러면은 일단 매일 아침 일어나서 볼 필요가 없는 거죠. 봐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네. 매일 이제 볼 필요 없이 이제 하나 이제 확실한 그걸 가지고 네. 하고 이제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일단 코인 투자 자체로 손실 때문에 이제 망가지는 뭐 이런 케이스도 있지만 그 금액적인 손실 외에 이게 24시간 돌아가니까 오, 맞아요. 그거에 이제 빠지다 보니까 이제 현실까지 이제 망가지는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좀 더 여유롭게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네. 아까 얘기하려다가 까먹은 게 있는데 네. 지금 코인 투자 사기 관련해서 나왔습니다. 뭐 강남 김 교수라는 뭐 일당이라는 사람들인데 이제 강남 한복판에 사무실 번듯하게 차려놓고 네. 이제 설명회 같은 걸 열어서 뭐 한 30억 정도 이제 투자 수익을 주겠다. 네. 매일매일 그러니까 매달 뭐 2%씩 주고 뭐 언제 되면은 4배를 주겠다. 이런 이제 하면서 그걸 이제 또 계속 이름을 좀 바꿔가면서 그럴듯하게 사무실을 돌아가면서 계속 이런 사기를 쳤다고 해요. 일당이 검거됐는데 보면은 말이 안 돼요. 일단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확정 수익 2%는 불가능합니다. 오. 불가능하고 또 언제까지 4배를 만들어 주겠다 절대로 불가능하고 네. 안타까운 건 여기 이제 피해자들 대부분 60, 70대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뭐 담보로 또 폴리곤 코인을 줬다고 하는데 그 코인도 뭐 가짜였고 그분들이 폴리곤 알 리도 없을 것 같고 네. 뭐 여러모로 봤을 때 어쨌든 확정 수익을 보장하는 건 법적으로도 안 돼 있고 말도 안 된다라는 네.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이렇게 최신 이슈까지도 짚어주셨습니다. 사기 행각을 벌이는 업체들도 또 이 단체들도 많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대표님이 주신 의견들 여러분이 시장 바라보시는 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럼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